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했던 대법원의 보도 자료에 나왔던 가동 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가동 연한이 이제는 60세에서 65세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배포했죠. 그래서 언론사에서 기사와 또 각 방송사에서 인터뷰와 이런 것도 굉장히 뜨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동연한이 일단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최대의 나이가 이제 가동연한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보상할 때에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건데 통상 약 30년 동안 그동안에는 60세를 기점으로 그 손해액을 입증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55세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60세까지 일할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65세로 연장됨에 따라서 그 손해가 약 그 일시수입에 대해서는 약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거죠. 60세에서 65세로 무과실로 그 늘어난 금액을 한정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그 증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연한은 60세에서 65세로 바뀌는 것은 배상 책임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유익한 이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바뀌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동연한 만 60세에서 만 65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 육체 노동자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 상향. 대법원이 육체 일반 노동자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65세 판단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언론이 나왔었고요. 또 55세 30년 전에는 55세였거든요. 55세, 60세, 65세로 가등연한 정년 변천사. 그리고 대법원 육체 노동 가등연한 65세 상향 손해배상액 줘라 판결했던 뉴스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제 이 가동연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좀 그 관심 있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가동연한의 그 만 60세로 판결했던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보면 1989년도 12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30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여러 여건을 볼 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전에만 해도 만 55세를 가동연한을 보다가 이 판결로 60세에 가깝게 이제 봤었는데 만 60세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건 아니고 55세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판결했죠. 그 이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 2, 3년 뒤에 대법원 판결에서 만 60세로 가등연한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약 30년 동안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등연한을 60세로 이렇게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가등연한이 만 65세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만 65세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을 좀 보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2016년도 12월 달에 판결을 보면 이게 이제 2심 판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과거 그 98년도 89년도 전원합의체로 인해서 60세로 이어왔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 동안 인구 평균 수명도 늘었고 고령 인구 경제 참여율도 늘었고 또 노인에 대한 생계 보장 지원 제도도 점차 늦춰졌고 연금이죠. 연금 시기도 늦춰졌고 경제 참가 활동 참가율 고용률의 수령 시기가 늘어나서 이제는 65세로 봄이 타당하다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하급심이지만 왜 제가 수원지방법원의 이 판결이 만 65세로 가는 의미 있는 판결로 뽑았냐면 이 판사님이 그 판결을 낼 때 그냥 판결문을 쓴 게 아니고 그 한 편의 논문에 가까운 내용으로 판결문을 썼습니다. 약 판결문이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대한 새로운 경험칙에 의한 추정에서 첫 번째, 가동연한 종년의 판결은 만 60세였고 또 이후에 가동연한에 대한 판결은 60세로 계속 인정해 왔다. 그리고 당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무슨 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점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 쭉 그 대법원 입장을 법원 입장을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고령자의 생활 보장에 관한 법 규정 제도의 그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헌법상 노인의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에 대한 제정으로 인해서 그 법이 추진됐고, 그리고 공무원 정년 퇴직연금이 만 65세 때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 시기가 연장이 됐고, 그리고 국민연금법상 퇴직연금도 65세 만 6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는 걸로 지급 시기가 연장이 됐고, 그리고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도 만 65세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만 65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세 번째, 큰 틀에서 세 번째는 고령화 사회에 도래해서 그 기대여명이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기대여명이 남자 65세, 여자 61세였는데, 아니 남자 61세, 여자 70세였는데 지금 2015년도가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로 증가했다. 그만큼 기대여명이 늘었다는 거고, 또 경제활동 인구가 55세, 59세 기준이 예전에 30년 전에는 61%였는데 지금 70%로 늘으면서 60세에서 65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60세에서 65세가 통계에 잡힌 게 2015년도 기준이 약 6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표에서.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65세까지는 경험칙상 육체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고령 인구의 근로의 현실, 근로의 필요성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동연한에 대한 외국의 인정 기준에서 외국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은요, 죄송합니다. 미국은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있고, 영국은 65세에서 72세 사이에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67세. 이렇듯 그 선진국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 볼 때 이제는 우리도 65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굉장히 판결의 내용을 기록했죠. 자, 이 판결 이후에 이제 65세 판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의미 있는 판결 이후에 만 65세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도 5월달에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이제는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의 2018년도에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제는 경험칙상 만 65세를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항상 손해액을 산정해 왔지만,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내용들이 분명했다면, 내용이 입증 내용이 분명했다면 그 징계에 따라서 만 65세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판결이 나오기 시작해서 드디어 작년 말에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하게 됩니다. 2시간 30분을 했어요. 2시간 30분 동안 육체노동 과연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게 맞는가, 전문가 의견을 이제 대법원이 듣게 되는 거죠. 늘어난 수명을 반영해야 된다. 반대로 건강 수명이 감소했다. 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맞서게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30년, 원고 측 변호사는 30년간 평균 기대 수명이 10세 이상 증가했고 고용 노동자도 늘어났다. 그 사이에 정년이 연장됐고, 그러니 이런 점을 볼 때 65세를 연장해야 된다는 게 얘기인 거고요. 피고 측 변호사는 그간 건강 수명은 오히려 감소했다. 건강 수명이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건강 수명이 어떻게 감소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은 궁색한 변명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고, 참고인으로는요,
손해보험협회 팀장님께서 자동차 보험이 대인 배상만 따져도 1.2% 인상되면 선량한 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최보국 손아정사님이 피해자 10명 중 9명은 부당하다고 여긴다. 이게 납득을 못한다. 이런 실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그 한국 손아정사협회 사무총장 할 때 최보국 손아정사님이 업무지원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실무자 입장으로 참고인으로 이 가덕연한에 대한 현실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는 그 내용을 받고 전화를 받고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달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자료들, 어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최보국 사정사님께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그 협회에서의 노력과 또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그 공개 변론이고 전국에 방영되는 방송 아니겠어요? 공개 변론에서 차분하게 왜 가동연한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잘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그 피해자들이 납득을 못해요. 그리고 납득 못하는 것을 전문가라고 그걸 납득을 시킨다는 게 사실은 제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한 뭐 58세에 그 뭐 연구장애를 입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은 60세까지 일할 걸 감안해서 2년치, 3년치에 대한 가동연한에 대한 일시 수입을 그러니까 어떤 보상금을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고 우리 동료분들 다 65세까지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뭐 65세가 아니라 70세까지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뭐 건설 현장이니 제조업이니 뭐 이런 슈퍼니 이런 데에서도 그 납득을 이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또 생계도 어렵기 때문에 다들 생계 활동하는데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다 일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법원이 60세라고 하니까 너무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망사고 있어서 무과실의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60세에서 65세로 그 가동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손해액이 약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손해액이 늘어나면서 그 배상 책임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 보상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는 판결이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좋은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일반 육체 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하면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피해자 남자아이인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혼자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영장의 설치 운영, 안전관리 책임과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으로 청구하게 된 거고 피해자들은 만 65세를 주장하게 된 거죠. 1심에서는 1심과 원심 모두 만 60세로 평가를 했어요. 이 사건은. 그러나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 다수 의견 요지로 육체 노동자 대법원의 판단이죠. 육체 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보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근거를 쭉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가 평균 임금, 국민 평균 여명, 2017년도가 약 80세, 85세 이상 살고 있는 평균 여명,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그리고 법정 정년이 실질 연태 법정 정년이 연장됐고 실질 은퇴 연령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은 수치이고 그리고 2013년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65세에 대해서 그 보호제도가 더 증가한 것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이제는 연금을 만 65세 이후로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65세를 기점을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한갑이다 60세 그랬는데 이제는 65세 이상은 돼야 좀 이제 그런 것 같고 65세 이전에는 한참 사회활동하는 경제인으로서의 위치이고
그리고 또 가정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법원의 판결의 그 내용을 이번 대법원에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판결 내용이나 또 경제활동 평균 연령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그때부터 해서 2년 전에 거슬러 올라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가등연한 이제 만 65세가 되었으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배상책임 피해자에 있어서 조금은 보호제도가 두터워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가등연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